안녕하십니까. 그림 족보 박훈입니다. 요번에는 문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문신. 문신을 하면은 왜 안 좋은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요즘에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신하잖아요. 더나게나 뭐 다 하잖아요. 더나게나 편이 좀 그렇구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뭐 그냥 막 평범한 사람부터 좀 뭐하는 사람부터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문신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문신이 보편화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무리 뭐 나름대로 문신이 많다고 해도 보편화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문신을 하면 안 좋냐고 얘기하냐면 사고를 안 친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사고를 안 칠 사람들은. 근데 사고를 칠 사람들은 문신이 있으면 좀 안 좋아요. 재판받을 때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친구가 똑같은 사고를 쳤는데 한 친구는 문신이 있고 한 친구는 문신이 없어요. 그럼 판사님이 봤을 때 어떤 친구를 더 나쁘게 보겠어요? 제일 똑같이 쳤는데. 판사님도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의 동물이라서 검사님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문신이 있으면 문신인 걸 안 좋게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판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연세가 20살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 나이가 보편적으로 40, 50, 60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세대가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판사님, 권사님, 예를 들어서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몸에 문신이 보편화가 됐을 때 우리나라도 문신이 보편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보편화가 아직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쳐서 재판받을 때 문신이 있으면은 좀 안 좋아요. 참고로 저도 어렸을 때 친구 3명이랑 사고를 쳤는데 저만 문신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주범이었죠. 주범이었는데 사고를 쳤는데 저만 몸에 문신이 있었어요. 허벅지에 문신이 있었는데 저만 찍혔어요. 저만 소년은 그때 저만 소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두 친구들은 학생도 아니었어요. 학생도 아니고 그냥 이제 일 다니는 애들이었죠. 저는 학생이었고요. 18살 때. 근데 저는 허벅지에 문신이 있었어요. 도망다니면서 심심해서 판 거예요, 문신을. 근데 그 생각을 못 한 거죠. 내가 나중에 잡혀서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조사 꾸미는데 문신한테 꼬박꼬박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코치. 내가 그때 나중에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신이 있으면은 재판 받을 때 좀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자, 참고로 민사 있죠. 민사는 서로로서 다 끝나요. 서로로서 사람이 가지 않고 서로로서 끝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사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1억을 받을 게 있는데 원고가 5천만 원만 기재한 거예요. 그럼 판사가 계란으로 판사님께서 5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1억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요. 민사는 그냥 원칙 그대로 가버려요. 민사는 이게 민사고, 형사는 판사님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가 형사사건 때 피고 죄인들을 법정에 세워놓는지 아세요? 판사님이 그 사람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서로에서 그냥 충분히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행동 거지, 얼굴부터 해가지고 말투부터 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판사님께서는 판사님의 고유의 재량으로 이 사람을 형량을 더 줄 수도 있고 강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세요. 제 얘기가 틀리나?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서로 이거 뒤져보고 봤는데 온몸에 문신이 있고 그러면 좀 안 좋다는 얘기죠. 요번에도 참고로 저 인천에 있을 때 손혼수 애들 2명 들어왔어요. 근데 물론 사건이 보니까 둘 다 싸웠더라고요. 따로 사건이야. 근데 한 친구는 문신이 있고 한 친구는 문신이 없었어요. 근데 문신 있는 친구가 나간다고 그랬었어요. 변호사 사고 나간다고. 근데 둘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 다 싸움 사건이고 이 친구는 문신이 없는 애는 못 나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재판장에 나갔는데 문신 있는 친구는 찍혀서 들어오고 이 친구는 나갔어요. 꼭 근데 문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문신이 이 몸에 있으면은 재판 때 안 좋습니다. 재판 받는데 안 좋아요. 특히 초범인 경우들
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정서상 문신이 보편화가 안 됐어요. 물어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40만 넘으셔도 40 넘은 부모님들이 있죠. 뭐 딸을 자식을 지나가지고 뭐 청소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문신이 있는 게 좀 이해 가시냐고. 안 가요. 40, 50, 60, 70 다 문신 이해 안 가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래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사, 진짜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문신을 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문신의 뭐 역사가 딱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신에도 뭐 여러 가지가 뭐 있는데 뭐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뭐 이렇게 닭피로 문신 파면은 술 먹으면 이렇게 싹 나타나는 거. 이게 다 구라뻥이에요. 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봤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일 거예요. 다 거짓말. 응? 나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어렸을 땐 사실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래요. 그거. 그리고 옛날 문신은 바늘로 이렇게 쿡 팠어요. 바늘로. 근데 요즘 문신은 다 기계로 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신들은 다 지워집니다. 다만 이제 금액이 지우는데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문신은 다 지워진다는 거요. 다 충분히 지울 수 있어요. 제가 또 아는 형님도 지워 드려봤고 충분히 지울 수 있으면 지우는 게 좋아요. 저도 문신 지금 어깨, 허벅지, 다리에 이렇게 있는데 종다리에 있는데 저도 지우고 싶어요. 지우고 싶은데 일단 게을러서. 그리고 지금 뭐 이거 신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도 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지울 때도 아플 것 같아. 이제는 나이 먹으니까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귀찮고 막 여러 등등해서. 근데 지우긴 지울까 하는데 뭐 이제 일단은 뭐 그전에는 왜 지우려고 그랬냐면 아들 때문에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아들이 이런 걸 알기 전에. 근데 뭐 이제는 뭐 아들도 다 알아가지고 우리 아빠 드래곤볼 뭐 이러는데 뭐 할 말 없죠. 근데 이제 아들이 그래서 아빠는 지옥 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빠는 문신 있잖아 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가지고 근데 이놈이 알기 전에 내가 지웠어야 되는데 그때 못 지운 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고 뭐 문신이. 그리고 문신은 진역에서 문신을 또 많이 해요. 진역에서 문신을 많이 하는데 정말 진역에서는 위생적인 게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한 바늘 갖고 이놈 따고 저놈 따고 막 따가지고 삐염 막 이런 그 간염 같은 거 옳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진역에서는 근데 진역에서 또 문신하기가 제일 좋아. 뭐 할 거 뭐 없으니까. 근데 참고로 진역에서 문신하면 잘못하면 독방 갑니다. 독방 가는 거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 신체 검사를 해요. 뭐에 문신이 있는지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보자면 문신 검사를 하다가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한 번씩 다 문신 검사를 해요. 근데 문신이 없던 문신이 갑자기 생겼어. 그럼 문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문신 파준 사람은 잘못하면 추가 뜹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문신한 사람은 독방 가요. 독방. 그거 왜 신분장이랑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면 이제 그렇죠. 옛날 다른 교도소에서 사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경우 다른 그쪽에서 했다 그러면 그건 증거를 안 매기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말이 좀 버벅대고 그러면 이제 집을 매겨요. 문신판 거 갖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문신은 뭐 빵에서도 문신을 많이 파지만 빵에서 파는 건 비위생적이라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아니 이런 것도 있어요. 문신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문신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일단은 문신이 있으면 나 족같은 놈이야 이거잖아요. 나 쉽게 해서 나 색깔이 있어. 나 강단이 있는 놈이라고 이거라고 그래요. 문신을 왜 하겠어요? 나 독해.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왜 문신이 왜냐면 이런 걸 아픈 걸 내가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표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신은 그래서 보여주려고 문신 남한테 안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보여주려고 한 거지. 근데 이제 옛날 이런 경우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이제 우리 식구들 우리 또래끼리 이제 술 한잔 먹고 한 친구가 먼저 갔어요. 근데 먼저 가면 담배 피다가 밖에 입간판 풍선이 있잖아요. 그거를 발로 툭 쳤나 봐요. 근데 거기 있는 사장이 그거를 보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시비가. 이거 붙어가지고 내 친구가 내 일반인이랑 싸우기가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사장이 계속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내가 가다가 아니, 내가 이제 뒤따라왔었죠. 뒤따라왔다가 그거 보고 아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사과를 했어요. 아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친구가 술이 차가지고 그랬나 본데 죄송합니다. 했더니 그냥 막무가내더라고요. 우리 친구한테. 이 욕도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 이런 일. 그 친구들 어이가 없잖아요. 친구가. 지금, 계속 죄송하다고. 술 차가지고 해서 죄송하다고. 야, 근데 끝까지 그 사람이 사과를 똑바로 하래요. 똑바로. 그럼 어떻게 뭐, 사과 똑바로 차를 찾아가지고 뭐 큰절합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된 거지. 근데 그냥 계속 그걸로 가더라고요. 근데 마침 우리 친구 중에 등치 조그만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온몸에 문신이야. 근데 그때가 아마 초가을 정도 됐을 거예요. 11월 달인가 정도 됐을 거예요. 늦가을. 그리고 바로 겨울 때 정도인데 하여튼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반바지에다 반팔만 입은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옷을 다 입은 것 같지만 전신 문신이란 말이에요. 전신. 알죠? 탁탁 잘라가지고. 그 친구가 딱 온 거예요. 늦게. 그 오더니 이제 사장님 왜 그러세요? 무슨 지금 왜 그래? 우리들한테 왜 그래? 했더니 야 이런 님이 그 사장 그 친구 보더니 씨발 꼬랑지 대리네. 야 지금 어이구 얼마나 웃었는지 우리가 저쪽 가가지고 사장님 저 친구가 사장님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친구가 뭐 그런 거 갖고 그러세요. 그냥 한마디 던졌어요. 친구가 했더니 우리 친구 훑더니 거기서 꼬랑지 내리더라고요. 가지고 야 이런 님이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뭐 나중에 저쪽 가 야 그래서 씨발 문신 해야 되나 보다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문신이 있으면은 그건 맞아요.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또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10번 싸울 거 한 번밖에 안 싸우더라고요. 문신이 있으면. 일단은 문신이 있다는 자체는 그리고 우리 시대에만 해도 문신이 이렇게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아가지고 좀 드물었죠. 그래서 문신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먹어줬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왜 나는 이렇게 쓱을 들어온 놈인데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수들 만나면은 님이 문신이 있거나 없거나 님이 그냥 저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만나면 뭐 그거 먹어줍니까? 쟤들한테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먹고 인정을 해주죠. 그래도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다들 이게 반팔 문신 다 많이 있잖아요. 막 한겨울에도 이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일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웃을 거예요, 사람들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너무 이제 흔해. 그러면 원래 사실은 이거를 뭐 플러스 나 먹어줘 이거잖아요. 아마 예를 들어서 전신 문신한 친구가 자해를 희하게 여기로 자해를 칼 같은 거로 막 돈 같은 거로 자해를 좀 했어요. 이렇게 해서 문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자해한 흔적이 한 몇 군데가 있어요. 두 친구 딱 가잖아요. 문신하는 친구를 먹어주겠습니까? 이제 문신하는 친구와 이 자해하는 친구가 둘이 만났어. 그럼 누가 더 예를 들어서 기싸움에서 이길까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야 자국이 이겨요. 아야 자국이. 왜? 이건 문신이 아니라 이건 보여줬잖아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게 꼬매지 않으면 뿔뿔 올라와요. 이게 원래 이게 찢어지면 꼬매야 되잖아요. 꼬매지 않고 놔두면 이게 살이 뿔뿔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막 진역에서는 이렇게 자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배에 막 자해해가지고 막 수백 개 막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기 승기를 못 이겨서 이걸로 그냥 이것도 한마디 보여주는 거죠. 나 이래. 씨발 건들지 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옛날 형들은 막 묵장 탁 던쓰면요. 이게 많어 있어요. 막 자해한 자국들이. 그처럼 이제, 참고로, 문신을 이기려면은, 문신도 아마 이런 자해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꼬랑이 때릴 거예요. 그냥 싸가 이거 꼬랑지. 근데, 문신이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 패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문신이 정말 귀여운 문신들이 있어요. 하지만, 상대에게 혐오감 주는 문신이 있어요. 그거는 뭐 개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혐오감 주는 거는 뭐 혐오감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용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근데 귀여운 것들이 있어요. 뭐 진짜 그런 것들은 정말 뭐 자기 개성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좀 이렇게 좀 혐오감 그런 문신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제가 얘기했지만 문신이 있으면 10번 싸울 거 한 번밖에 안 싸웁니다. 그건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임자 만나면은 그것도 안 통한다는 얘기죠. 임자 만나면은. 예를 들어서 임자만 넣으면 이미. 그리고 건달 생활하면서도 문신 없는 사람도 많아요. 문신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다 생각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저는 이제 18살 때 문신을 팠어요. 그리고 손 었을 때 파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후회합니다. 지금은 저도 문신이 있고 후회하고,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신이 있으면 하여튼 재판 때 좀 안 좋다는 거, 그리고 살아가면서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주위 어른들한테 좋은 인식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뭐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리고 바늘 같은 거 빵에서 팔다 보면은 바늘 같은 거에서 세금 같은 거 얹고 막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 얘기도 해드려야 되겠구나. 진역에서는 바늘이 굉장히 귀해요. 그 바늘을 우리가 일반 한마디로 수용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늘은 교도관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수용자들이 쓰고 싶을 때 이제 말하면 주죠. 그리고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손톱깎이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처먹는 새끼들이 있어. 바늘과 손톱깎이 이런 걸 처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늘이 굉장히 귀해요. 바늘이 많다 그러면은 그냥 뭐 한 사람 파고 버리고 또 다른 것도 껴서 또 딴 사람 팔 때 하면 되는데, 문신 팔 때 그게 아니라 바늘이 귀하다 보니까 그렇게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바늘을 이제 쉽게 해서 책에다가 몰래 밖에서 책 보내줄 때 몰래 껴서 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해서 몰래 갖고 와요 우리가. 그래서 뭐 몰래 바늘 다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그거 갖고도 쳐서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바늘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불법이라서 갖고 있으면 진역이 깨져요. 갖고 있다고 그러면 다른 수용자들이 몰래 또 신고할 때도 있어요. 저 바늘 갖고 있다고. 하여튼 이제 바늘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귀하다 보니까 이제 막 많이 바늘을 해가지고 문신을 팔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비위생적이라는 거예요, 문신 팔 때. 그래서 문신하면 좀 안 좋다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뭐 생각나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더 자세히 또 생각나면은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얘기해 드릴게요. 조직에 입문할 때 어떻게 입문하나, 내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탄력받으기 위해 계속 가버려야죠 뭐. 왜냐면 제가 지금 오늘 우리 아들이랑 그 아내가 놀러 갔어요. 놀러 가가지고 이제 저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요즘에는 마미손에 있잖아요. 소년 점프, 그거를 이제 건달 점프로 한번 노래 하나 부르려고 연습 존나게 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숨이 차. 그래도 한번에도 제가 한번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네이버로 한번 싹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니다. 하여튼 제가, 다음에는, 어떻게 조직에 입문하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조직에 어떻게 입문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도 뭐 들어서 이렇게 입문하는구나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만 물러가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다들 건강하십시오. 예.